기대치가 없다 보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해서 토론을 기피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짓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윤석열 후보 그 청약 가점 만점 40점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예비 문제도 한번 풀었었잖아요. 풀어봤는데 또 틀렸어.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 토론 연장전 아주 공격력 센 분들입니다. 여의도를 주름 잡는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전 대표,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해운 전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후보가 가장 잘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물어봐요. 어차피 자동 후보 될 거니까요. 그 질문은 이제 차치하고 어떤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가장 아쉬웠는지 그 후보의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전략 싸움이 대단할 거거든요. 가장 아쉬웠던 후보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윤석열 후보가 2표, 이재명 후보 1표. 자당 심상정 후보. 심상정 후보. 아쉬웠던 후보? 이거 웬일입니까? 경쟁자라서 그런 거네요? 경선기간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야 토론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가장 아쉬운 후보였고 토론 기회가 너무나 앞으로도 적다. 그리고 다른 당 후보들이 너무 질문을 안 해줘서 아쉬웠던 그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후보였습니다. 토론 자체에서 좀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저 권은희 의원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래 먼저 그 위로를 드리자면 토론에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셨고요. 심상정 후보님. 윤석열 후보는 사실 오늘 1차원적인 대통령 후보는 어떤 후보인가라는 모습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셨는데 외교 안보 분야였죠. 그 선제 타격과 관련된 질문에 쏘려고 하면 쏴야죠.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인식을 가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외교 안보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런 생각 없는 접근 아주 위험하다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의원님. 네, 저는 가장 유력하게 경쟁하고 있는 후보라서 상대 후보를 꼽은 것 같지만 사실 이 팻말의 뒷면은 참 앞뒷면이 또 우리 후보예요. 사실 드는 순간 같이 든 것도 됩니다. 저는 마지막 발언이 아리백 그게 뭐죠? 그다음에 EU 텍소노미 EU 뭐라는 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걸 그냥 희화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특히 이 문제는 여유자적한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의 EU 대상 수출 문제와 그다음에 아리백을 공표한 기업에 대한 납품의 문제, 우리 경제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사실 별다른 고민이 없는 제1야당 후보에게도 아쉬웠고 그 문제를 그제서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더 대전하는 시기에 이 얘기를 풍부하게 하지 못했던 우리 후보한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를 골랐는데 온 국민의 관심은 지난 6개월 동안 대장동에 있습니다. 근데 대장동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시고 답을 피해 가셨는데 오늘 그 백미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무능이냐 공범이냐라고 이제 심상정 후보도 계속 물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계속 안 하시면서 다른 말만 하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제일 아쉬웠다. 이재명 후보 진실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평가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토론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이 두 후보가 좀 토론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약해요? 왜냐하면 그 MB 아바타입니까? 지난 계속 토론의 그런 이미지 잔향 때문에.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또 세간의 평들이 나름 좋아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제 전략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워낙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높지 않은 부분도 수행했던 결과는 훌륭했으나 워낙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 지금 뭐 기대하셨던 부분들이 일반 국민들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아까 성대모사 하셨던 그 장면이 워낙 강하게 내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지금 또 뭐 지지율이나 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가운데서 자신감을 얻으셨는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선전하셨던 것 의원님 같아요. 자체 평가는 이번 토론의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후보라고 보시는 입장입니까? 윤석열 후보 아 윤석열 후보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이 개인적으로만 두 분이 뭐 네. 여러 지표에서도 그렇고 늘 나눠 가지시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윤석열 후보란 뜻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윤석열 후보 아니 늘 어렵거든요. 나눠 가지시는 것 같아서 두 분이 잘하시면 최대 좋겠다. 관심사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낼 것이냐 이거였는데 생각 외로는 굉장히 선방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던 데가 노동이사제 얘기를 좀 예.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수 정당에서는 논리적으로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쭉 펼치는 걸 보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꽂히는 부분은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신다는 느낌 이런 걸 좀 받았어요. 평소에 예. 소신이세요. 제가 이제 경선 기간 동안에 네. 후보 토론을 도우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본 적이 많은데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소신이 제가 보기에 정치권 오기 전부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실 때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노동이사제가 만약에 도입이 됐었더라면 노조가 그렇게 문제 제기하고 반대하는 탈원전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예를 막 드시잖아요. 어떻게 그 예는 또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태도의 면에서. 좀 더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후보가 최대 수혜자라고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둘이 나눠 가진다고는 하지만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세간의 평가가 못할 거다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고 그동안 민주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못해서 토론을 기피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거짓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사실 토론은 우리는 하고 싶어 했고 저쪽은 자료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토론을 불발시켰는데 오늘 보셨으면 아실 그 겁니다. 얘기는 그만하죠. 또 싸우는 또그 양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 얘기는 네. 아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냥 오늘 하시지 그랬어요. 그냥 하셨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보면 상으로 그대로 하시지 어쨌든 그랬어요. 간에 더 빨리 했으면 윤석열 후보에게 더 도움이 됐었다 하는 거 우리가 토론하자고 왜 주장했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안철수 후보 참 오늘 토론 너무 착하게 한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으면 윤석열 후보 그 청약 가점 만점 84점인데 40점이면 청약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40점이면 좌절하는 점수거든요. 40점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후보가 이렇게 민생과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부분을 모르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예비 문제도 한번 풀었었잖아요. 풀어봤는데 또 틀렸어. 모르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아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국민들께 그냥 인식시킬 것 같은데 노출시킬 것 같은데 바로 그 답을 알려주면서 보기 좋았어요. 예, 뭐 원하는 그 부분을 그와 관련된 이 윤 후보 정책의 어떤 부족함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바로 틀었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착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좀 약간 제가 애매하게 사실은 저는 좀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이제 지지율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두 당이 지금 최근에 이제 경쟁하고 있는 구도에서 그렇게 해소를 했는데 또 우리 의원님은 제가 윤 후보님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안 후보님 손을 든 겁니다. 아니, 윤 후보님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까 노동이사제 부분은 저 유일하게 하나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와 진짜 이분 그 자리엔 적합한 분이다. 대통령 아니라 이제 검사는 진짜 잘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그만큼 사실 뭐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뭐 후한 평가를 또 때로는 받으실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대통령으로서 준비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측면 다방면에서 내가 공부해서 오지 않았더라도 틀과 구조를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이건 좀 여담으로 그냥 유튜브니까 편하게 말하면 진짜 청약하고는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청약도 살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께 물어서라도. 근데 보세요. 뭐 이게 지금 대통령에 적합하냐 안 하냐가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게 아니에요. 퀴즈쇼가 아니다. 퀴즈쇼가 아니에요. 퀴즈쇼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막 퀴즈 보듯이 하는 게 토론 대통령 그건 토론대회는 아니고.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가 오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로 철학과 비전이 다른 거니까.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아요. 저의 간전평은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이 한마디로 네. 단순하다, 일차원적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거지. 아니 그렇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쏘려고 하면 쏴야죠. 뭐 이런 인식이랄지 네네. 예 그리고 그 청와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그 문제가 있다, 미흡하다라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 아니 그거 국방정책이었어요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랄지 네네. 그냥 뭐 해보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네. 그 단순함, 이 단순함이 관철됐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에게 이렇게 공격이 집중되는 건 뭘 얘기하냐. 네. 그만큼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는 아. 거예요. 원래 이제 2등, 3등 주자들은 1등만 공격하는 게 그게 생리거든요. 네. 그게 본능이에요. Stay